데이비드 호크니전을 제가 3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마다 이렇게 팜플렛을 줬는데 겉표지는 다른데 안에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바라본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한 이제 느낌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호크니가 대중적인 예술가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제 2년 전에 2017년도 런던 테이트 브리튼 기획전에서도 보니까 엄청난 인파들이 많이 몰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는 아시아 지역 첫 대규모 첫 전시고요. 대규모 첫 전시고 그 다음에 133점의 그림이 왔대요. 그래서 1950년부터 2017년까지 총 67년간 그린 작품들이 모두 왔습니다. 다음번 페이지를 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 전시 입장하면 바로 첫 번째 작품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이제 남봉꾼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 전시회 갔을 때는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동명의 원작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뒤에 가면 조금 더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더 큰 첨벙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물 표현하는 데만 2주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저도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지만 이 물을 표현하는 거 정말 자세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했지만 2주를 동안 내내 이 물 표현만 했다기보다는 관찰하고 구상하고 어떤 이미지화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가 건물은 그대로 있고 물바라는 단 2초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살에 대한 연구에 대한 탐구가 더 깊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에는 물결에 대한 그 에리에 있는 그런 파란 하늘과 햇빛에 비친 그 수영장에 있는 물결에 대한 그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아크릴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1950년대 초에 아크릴 작품이,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이라는 게 새로 나왔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시도를 이제 시작한 아티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냐면 물감이 새로 나왔잖아요. 이제 유화에서 아크릴로 이제 나오면 사실은 작품에 대한 영속성, 그런 지속성이 이제 뭐 1, 2년, 1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앞으로 더 세대에 남길 작품을 그릴 거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이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도 새로운 물감이 나오면 바로 당장은 획기적이고 발림이 되게 좋지만 예술가들이 바로 갈아타지 않아요. 왜냐면은 10년 뒤에 물감 색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데이비드 호크니는 1950년에 바로 아크릴 물감이 나오자마자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성애 관련된 그림 표현인데 되게 젊은 두 남녀에 대한 육체적인 그 스케치? 그게 재밌게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에서 제가 남봉꾼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2인 초상화 시리즈예요. 근데 이 그림 실제로 보면 사람의 크기와 똑같을 만큼 매우 자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저는 정말 이 고양이의 털이랑 이 백합인가요? 이 꽃에 대한 그림 보고 빛을 표현한 색채감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잠깐 이제 얘기해 드리자면 파산한 가문의 아가씨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귀족 아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이제 외도를 합니다. 근데 신부의 외도 현장을 신랑이 덮치게 되죠. 근데 그 신랑이 그 외도를 한 그 남자에게 오히려 칼을 맞고 죽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면서 결국 그 남자의 집안을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제 과부가 됐죠. 근데 신부의 아버지는
그 위자료에만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이 부부가 저는 되게 사이가 되게 좋은 부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가정이고, 예, 근데 이제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친하지 않은 부부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북분의 그림 이거를 약간 혹시 예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굿즈를 사올 때 이거 샀거든요. 이거 쟁반. 예,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쟁반 사왔는데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제 색감이 제가 봤었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되게 예쁘게 표현된 쟁반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빛으로 밝고 어둡고에 대한 표현, 이 어두움을 이런 그린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벽 모양, 이런 벽에 대한 색감, 질감 이런 거 실제로 보시면 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뭐 전화기 시대적인 배경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전화기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데비드 호크니가 발을 잘 못 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카펫으로 발을 이렇게 자기만의 컴플렉스를 그렸죠. 사실 이제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을 못 그렸을 리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 눈에 이제 거슬리는 거였겠죠. 그래서 발이 작품마다 발을 웬만하면 이제 가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도 정말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대단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푸른 기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림 보시면 초록색, 뭐 빨주, 노초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원색을 쓰면 엄청 촌스러운 그림이 나와요. 후쿠니 그림은 촌스럽기보다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귀여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당한 색감, 비율로 표현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데이비드 후쿠니가 그 왕립 그 예술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 솔직히 천재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이겠죠? 근데 거기서 친구들끼리에서 그 그림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림을 사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고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이상, 근데 그림이 팔렸다. 그러면 천재들도 인정한 이제 화가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천재성을 어릴 때부터 남달리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테두리, 이거 되게 실제로 보시면 그림이 엄청 커요. 근데 이 프레임을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병풍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테두리 되게 특이한 모양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초상도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같지 않죠. 예, 아무래도 이제 과도기에서 작품의 세계로 넘어가는 중간 정도의 그런 과정이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크니가 바라보는 세상 영상이 있어요.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고 그 마지막 이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보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 아 그냥 엄청 큰 그림이다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보면 되게 화려하고 뭔가 생동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보면 여기 밑에 아주 작지만 꽃들이 막 자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뭇가지 이 뒤로는 되게 핑크빛.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사계절을 다 그렸어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근데 겨울을 지나서 막 봄이 오는 우리나라 3월쯤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봄꽃, 뭔가 새로운 시작, 뭐 이걸 나타내는 그림인데, 그리고 이게 서울전에는 이렇게밖에 안 왔어요. 근데 이게 대신 여러 개의 판넬로 채워져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그려지나요? 이게 전시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쪽 면이라고 생각하면 벽면이 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있잖아요. 이쪽 면까지 이 그림이 다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거고요. 이쪽에도. 근데 서울전에는 이제 이거 하나만 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숲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가 원한 건 뭐냐면 나는 이 숲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숲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서양 철학의 어떤 한계점을 느끼게 돼요. 그 한계점은 뭐냐면 나와 자연이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한계를 넘어선 동양 철학을 관철시킨 작품이에요. 그래서 동양 철학을 관철시킨 그 내용은 뭐냐면 나와 자연은 일치하고 나와 자연은 하나, 그 안에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작품을 보면 데이비드 호크니가 정말 다작을 했거든요. 80세 고령의 나이에도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매일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정말 이 다작에서 나오는 위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옆에를 보시면 네,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저 처음에 이거 뭔지 그림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소파라든지 뭐 데이비드 호크니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게 좀 그림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3,000장의 사진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어붙여가지고 제작한 하나의 사진 드로잉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작품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본인이 매일 생활하는 스튜디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다른 작품들은 이어서 하겠습니다.